하이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현재 가장 치열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재편이 일어나고 있는 곳은 누가 뭐라 해도 OTT 영역이죠. 넷플릭스가 불러일으킨 새로운 미디어 혁신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영화, 드라마의 성공을 목격한 뒤 모든 플랫폼들이 제각기 넥스트 한국을 찾기 위한 경쟁을 시작한 현재, 이런 현상은 OTT 안에서의 문화 전쟁이라 묘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OTT 업체들의 전 세계적인 구독자 유치 경쟁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는 현재 중동에서도 치열한 OTT 회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2029년경에는 넷플릭스가 선두 자리를 내어줄지도 모른다면서 중동 지역 로컬 OTT 업체들과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도 한국의 콘텐츠들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는 OTT 업체들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 한국 콘텐츠 확보가 곧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현상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성공 공식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회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곳은 압도적인 인구를 가진 국가 인도인데요. 아직까지도 OTT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고 이제서야 OTT 가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인도의 경우, 한류가 OTT 서비스를 처음 구독하게 만드는 동기라는 것입니다. 홍콩 매체 BNN 브레이킹은 K-드라마의 흥행은 인도 시청자들이 다양한 OTT 플랫폼에 가입하게 만드는 강력한 계기라면서, 넷플릭스 인디아에는 눈에 띄게 한국 프로그램이 많이 등장했고 마찬가지로 디즈니 플러스도 다양한 한국 프로그램 라인업을 선보이면서 인도에서의 K-드라마 열풍을 이끌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글로벌 OTT 플랫폼들의 인도 시청자 유치를 위한 전쟁이 인도의 K-드라마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는 계기가 되고 있고, 반대로 그러한 K-드라마 열풍 역시도 OTT 서비스 이용자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엔터테인먼트 전문 매체 콘비니도 이와 유사한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토록 한국 드라마를 좋아할까라는 기사에서 2021년 한국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주류와 비평적 성공 모두를 거두면서 한국 작품이 프랑스 탑10에 등장하는 일은 더 이상 드문 일이 아니라는 기사는, 프랑스와 불어권 지역에서의 이런 한국 콘텐츠의 대성공은 디즈니 플러스와 애플 TV에서도 한국 콘텐츠 제작에 나서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콘텐츠들의 전 세계 공급에 압도적인 물량을 자랑하는 넷플릭스, 그 누구보다 한국 콘텐츠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왔던 넷플릭스의 경우 한국에서의 성공 공식을 다른 나라들에도 적용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콘텐츠 라인업 발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입니다. 타임지도 넷플릭스의 2024년 한국 작품 라인업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약 35편의 라인업에는 이정재, 이병헌, 유승용 등을 비롯한 한국 최고의 배우들과 스타들이 즐비하다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드디어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돌아온다는 타임지의 기사는 시즌1이 공개된 지 3년 만에 넷플릭스에서 역대 가장 많이 시청된 드라마가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올 예정이며, 점점 더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다른 한국 드라마들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라 소개했는데요. 기사는 2023년 역시도 한국 드라마들의 강한 모습을 확인한 한 해였다면서, 대표적으로 무려 6억 2,200만 시간이라는 시청 시간을 기록한 더 글로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콘텐츠는 계속해서 언어의 장벽을 성공적으로 허물고 있다는 기사는, 한국 드라마는 지속적으로 미국 내에서도 그 매력을 입증하고 있고, 이러한 일관된 글로벌 수요를 노리는 넷플릭스의 전략에 따라 무수히 많은 한국 드라마들이 등장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2024년 한국 작품 라인업 소개 영상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은 정말 뜨거웠는데요. 넷플릭스가 가장 잘한 일은 우리에게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제공한 거야. 한국 드라마들은 이 플랫폼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어.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사람들이 한국의 콘텐츠와 창의성에 눈을 뜨게 했어. 이게 내가 넷플릭스에 가입한 이유지. 이렇게 놀라운 한국 콘텐츠들을 제공해주는 넷플릭스, 브라보. 올해는 감동적인 한 해가 될 거야. 아직 더 많은 한국 로맨틱 코미디가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는 올 한 해 오징어 게임 2, 스위트 홈 3, 지옥 2, 경성 크리처 2를 다 볼 수 있어. 좋은 한국 드라마들과 컴백작이 너무 많아. 정말 기대된다. 이번 넷플릭스의 2024년 라인업이 세계적으로 크게 화제가 된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이 시즌2로 컴백한다는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오징어 게임 시즌2의 스틸컷 몇 장이 공개된 것만으로도 전 세계 시청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고 있다는 기사들이 전 세계 매체들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넷플릭스의 이런 한국 콘텐츠 독주에
추격자로 나선 곳이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곳은 바로 넷플릭스의 글로벌 최대 경쟁사인 디즈니 플러스입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카지노를 시작으로 하여 이미 한국 오리지널 작품들을 포함한 한국 콘텐츠들의 공격적인 유통을 시작한 업체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이전까지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을 공략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난해부터는 미국 내에서도 한국 콘텐츠 공급에 힘을 쏟기 시작했으니 그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지난해 한국 최고의 화제작 중 하나였던 무빙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디즈니 플러스 소유의 OTT 서비스인 훌루를 통하여 무빙이 공개되었고 큰 사랑을 받은 바 있는데요. 미국 엔터테인먼트 매체 더 너즈 오브 컬러는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드라마 무빙이 한국, 일본, 홍콩, 대만, 동남아시아 대부분을 포함한 전 세계 플랫폼들과 미국 훌루에서도 가장 많이 시청된 한국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작품이 되었다면서 이 작품은 아시아 콘텐츠 어워드, 글로벌 OTT 어워드의 6개 상을 모두 휩쓸었고 최고의 국제 드라마 크리틱스 초이스상 후보에도 올랐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미국 매체 폴리곤은 마블 스튜디오가 작가 파업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 한국에서 슈퍼히어로 작품이 등장했다면서 과거 마블 스튜디오가 하던 일을 훌루가 한국을 통해 해내고 있다 소개할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런 디즈니 플러스는 넷플릭스에 대한 도전으로 한국 작품들의 공격적인 공급을 통해 반격에 나서고 있기도 합니다. 2024년 한 해 디즈니 플러스의 공격적인 한국 작품 라인업은 넷플릭스의 라인업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할리우드 리포터는 지난해 대성공을 거둔 한국 드라마 무빙을 바탕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세계적 배우 송강호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한국 드라마를 포함하여 2024년 7개의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 콘텐츠를 더욱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플러스가 카지노와 무빙과 같은 작품들의 비평가적, 상업적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 고품격 드라마의 생산량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는 기사는 디즈니는 2021년 11월 한국 출시 이후 성장 잠재력이 여전히 큰 아시아 전역에서 치솟는 한국 드라마의 인기를 활용하기 위해 한국 현지 콘텐츠 생산량을 꾸준히 늘려왔는데 이제 넷플릭스 킹덤의 주인공 주지훈과 무빙의 여주인공 한효주를 주연으로 하는 지배종, 박훈정 감독의 영화 마녀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차승원, 김선호, 김강우 배우 주연의 4부작 폭군, 김혜수 배우 주연의 트리거와 그가 드라마에 출연한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화제가 된 송강호 배우의 삼식이 삼촌으로 넷플릭스의 독주를 막기 위한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콘텐츠들이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들에서 많이 제작되다 보면 품질 저하라든지 식상해지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이 부분에 대해 인도 매체 RVCJ는 한국 드라마 열풍이 붕괴될 수도 있을 것인가 라는 유사한 의문을 던지는 기사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기사는 한국 드라마 열풍이 거세지면서 이런 열풍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독특한 스토리라인, 높은 제작 품질, 정서적 깊이 및 언어와 국경을 초월하는 공감 능력 등이 전례 없는 한국 문화의 전 세계적 침투를 일으킨 주요 특징이라는 기사는 이런 한국 드라마 열풍이 지속적으로 추진력을 갖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 과제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중 하나로 매년 수많은 한국 드라마가 제작되면서 과포화의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품질과 독창성이 저하될 수 있기에 이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일 것이며 한국 드라마는 미국과 영국 드라마들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들과의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있기에 지속적으로 혁신을 유지하고 변화하는 선호도에 끊임없이 적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시청자층이 전 세계적으로 다양해지고 시청자들의 취향도 변화하고 있기에 새로운 장르 개발과 스토리텔링 기술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뤄나가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지만 기사는 한국 드라마의 미래는 여전히 유망해 보인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로 현재 글로벌 OTT 업체들이 한국 오리지널 작품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한국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수요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한국과 해외 제작사들 간의 협력은 흥미로운 가능성을 계속 제공하기에 앞으로도 한국 드라마 열풍은 지속될 것이라 전망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끝으로 한국 드라마 열풍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겼고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스토리텔링과 높은 품질, 정서적 울림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면서 앞으로 어려운 과제들이 존재하긴 해도 한류는 무너질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는 앞으로도 전 세계 시청자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한때 반짝 유행하다 사라져간 국가들의 콘텐츠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우리 주변의 홍콩과 대만도 한때는 잘 나갈 때가 있었으며
최근 또다시 한국의 성공으로 혜택을 누리고 있는 일본에게도 그런 리즈 시절이 있었는데요. 한국 콘텐츠들의 전 세계적 확장에 있어 넷플릭스의 역할은 매우 컸고 지금도 여전히 크죠. 그렇지만 넷플릭스의 독주는 우리에게 꼭 좋은 일만은 아닐 수 있기에 디즈니 플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 서비스들은 물론이고 국내 로컬 OTT 업체들의 세계적인 유통망 확장까지 이루어져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들의 전 세계적인 번영이 꾸준히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